네, 안녕하십니까. 강한투자클럽 윤시영 주식응용 팀장입니다. 네, 금일은 이제 마지막 저 차트의 기본 마지막인 이제 일목균형표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이제 일목균형표를 마지막으로 나온 거는 이제 그동안 저희가 이제 캔들 차트도 배우고 뭐 추세 전환도 배우고 갭 상승도 배우고 갭 하락도 배우고 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는데 이 많은 것을 배워서 이제 활용을 하다 보면 이제 이동 평균선과 뭐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이 있는데 제가 15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좀 많이 보면서 많이 느꼈던 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를 저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강의의 차트의 강의의 마지막으로 넣었습니다. 이 일목균형표가 앞으로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질지 앞으로 뭐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일목균형표는 정말 반드시 좀 봐야 될 차트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일목균형표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우선 일목균형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목균형표는 날짜의 일자가 아닙니다. 하루 날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주목균형표, 월목균형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월봉을 가지고 월목균형표를 본다, 뭐 주봉을 가지고 주목균형표를 본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일목요연하다라고 할 때 보기에 좀 편하다, 보기에 이제 확연하게 구별된다는 그런 한자로 일목요연하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월목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일목산인이 자기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일목산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당시에 수십 년간 이제 걸쳐서 방대한 자료와 실질적 연구를 토대로 주가의 움직임을 분석 예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걸 만들어서 이제 중산층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이 일목산인이 이제 경고한 게 이 일목균형표를 어설프게 공부를 해서는 절대 써먹지 말아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일목균형표를 최대한 3년 이상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써먹고 그리고 자기가 이 내용을 그 누구에게도 말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잘못 사용할까봐 걱정돼서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일목균형표는 최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나중에 좀 보시고요. 제가 충분히 이제 공부한 다음에 이제 지금 좀 봐서 이제 핵심적인 거 두 가지만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선 이 일목균형표를 보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선 전환선, 기준선, 후행 스팬, 선행 스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흔히 얘기 들어봤던 이제 선행 스팬을 가장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이제 구름대라고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구름대 보이시죠? 이걸 선행 스팬이라고 하는데 예,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구름대를 뭐 들어갔네, 구름대를 돌파했네, 예, 구름대 밑에서 놀고 있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전환선, 기준선, 후행 스팬 이런 것들의 어떤 구하는 공식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이 바로 중간값입니다. 중간값. 다른 것보다 더 조금 지금 예, 이동 평균선은 종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예, 이동 평균선은 종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근데 이 그 일목균형표는 중간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평균적인 가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자료를 만들어냈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일목균형표는 좀 더 세밀하고 그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일목균형표는 좀 보기가 좀 쉬워요. 다른 지표들이나 차트라든지 좀 약간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지, 뭐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지라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목균형표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명료합니다. 보시면 자, 신세계라는 주가의 차트 흐름이 17만 원에서 지금 20만 원대에서 놀다가 25만 원에서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 구름대를 하락 붕괴시킨 이후 주가가 뭐 거의 한 두어 달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재차 일목균형표를 상승 돌파하고 난 이후로 굉장히 큰 흐름이 대세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이 보시면 여기서도 일목균형표가 하락 붕괴되지 않은 선상에서 다시 재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일목균형표 보기가 너무 쉬워요. 쉽지만 그게 절대 반드시 그냥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주식시장에 있어 보면서 한 60% 그러니까 6할 이상 50% 그러니까 뭐 얼토당토 안 하는
뭐 그런 차트들이나 기술적 분석들이 많았는데 일목균형표는 제가 보면서 신뢰도가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확률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신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 강의를 마치면서 이 일목균형표를 얘기 드리는 거는 다른 것보다는 좀 많이 중요하게 보는 게 이 구름대인데요. 이 구름대에서 상승 돌파하느냐 하락 돌파하느냐, 특히 이제 이렇게 하락 붕괴될 때는 확률적으로 상승보다는 특히 하락했을 때 많이 확률적으로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70% 이상은 하락 붕괴됐을 때는 주가가 조정받는 게 거의 70% 이상은 조정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많이 고민하는 게 일목균형표가 하락 붕괴됐을 때는 꼭 유념해서 굉장히 좀 집중해서 체크를 해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상승 돌파했을 때는 확률적으로 한 60% 정도 조금 더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락 돌파했을 때는 하락 붕괴된 게 돌파라기보다 하락 붕괴됐을 때 쉽게 말하면 데드 크로스가 났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아졌던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식 투자하시면서 일목균형표는 반드시 주식 투자하면서 체크를 하시고 상승보다는 상승할 종목을 찾을 때 일목균형표를 본다기보다는 뭔가 좀 불안하거나 뭐 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회사의 리듬이 안 좋아졌을 때 일목균형표를 꼭 체크해서 하락 붕괴되네? 그때는 손절매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이 나는 구간이었으면 이익을 더 이상 욕심내지 마시고 그 이익을 확정 짓는 그런 전략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일목균형표는 주식 투자하면서 제가 마지막 팁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하락할 때 특히 갭 하락하면서 일목균형표를 붕괴시키면서 나오는 종목들은 손절매 하세요. 아니면 수익 실을 하시고, 그거는 거의 80% 이상은 거의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절매 했던 구간보다는 뭐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거의 그 이후로 한 달, 두 달, 세 달 뒤에 봤을 때 주가가 거의 망가져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으니까 이 부분 꼭 유념하시고, 제가 1강부터 10강 마무리했는데 조금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이제 양봉, 음봉 중요하고요. 하락 추세대에서 장대 양봉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이 여기 보시면 이 일목균형표가 붕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붕괴시킬 때 이럴 때 좀 주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기 이동 평균선을 단기 이동 평균선의 상향 돌파할 때 뭐 거의 비슷하죠. 일목균형표가 캔들이 주가봉이 일목균형표를 선행 스팬을 상향 돌파할 때나 골든 크로스 뭐 이런 게 개념이 비슷한데, 뭔가 매수를 할 때는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매수를 하시고요. 뭔가를 매도해야 될 때는 데드 크로스가 나올 때, 그러니까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을 하락 붕괴할 때, 요럴 때 매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마지막 핵심 일목균형표 요거만 좀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주식 투자 생활 하시면서 요거 하나만이라도 잘 기억하시면 손해는 좀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익 볼 때도 너무 답답한 주식 하지 마시고 일목균형표 위에 있는 종목, 아까 보셨죠, 신세계 일목균형표 위에 있을 때 주식을 사면 그 다음부터는 수익이 좀 잘 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0강을 이제 마무리 했는데요. 10강 다들 이제 좀 천천히 한번 2번 정도만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충분히 어렵지 않게 제가 반복적으로 복습도 하고 했으니까 앞으로 주식 생활 하시면서 기본적인 것들 꼭 기억하셔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강한투자클럽에서 이제 차트에 대한 이해 10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